자, 어제 시험 본 전기기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기기는 예년보다는 좀 편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편하게 나왔는데, 이게, 특히, 진짜 반가웠던 건 이게 특수 전동기 같은 게 거의 안 나와가지고, 그죠? 나와도 그냥 누구나 답을 맞출 수 있게끔 나와줘가지고, 크게 문제 없이 넘겼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어렵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없어가지고 실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실수 안 하고 그냥 잘 풀었으면 답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직류기에서 정류를 양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해가지고 보극 설치한다. 그죠? 보상권선 쓴다. 정류 주기를 크게 하냐 작게 하냐, 이거 맨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류가 양호하게 되려면 VL,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야 되는데, 리액턴스 전압이 LDT분의 DI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정류를 양호하게 하려면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는 거고, 감소시키려면 L을 작게 하고, 전류도 작게 하고, 시간을 크게 하고. 그래서 이건 시간은 하나의 슬립링이, 슬립을 하나 지나갈 때, 슬립이 아니라 뭐죠? 슬롯을 하나 지나갈 때 걸리는 시간이라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류 주기를 작게 한단 말은 이 T, 이게 T가 되잖아요. TC가 되는 거고, 정류 주기가 되고, 그럼 정류 주기를 크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VL이 작아지고, 그죠? 그다음에 브러쉬 접촉 저항을 작게 하면 전류가 커지는 거예요. 전류가 커지니까 전류를 작게 해야 되니까 브러쉬 접촉 저항을 좀 크게 한다. 그래서 탄소질 저항 같은 걸, 탄소질 브러쉬를 사용한다 라는 그런 형태고요.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의 전압, 이 리액턴스 전압이 생기는데,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의 전압을 정류 중인 코일에 유도시켜서 역기절, 보상권선 같은 거 써가지고 얘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류 곡선이 그냥 하면 보통 이런 부족 정류가 나오는데, 이때 보상권선을 쓰든지 보극을 써서 내려서 이렇게 정연 정류가 되든지 직선 정류가 되게끔 하고, 너무 과정류는 뭐 크게 문제는 없고, 그래서 이 부족 정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리액턴스 전압이 문제가 되더라. 그럼 리액턴스 전압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L은 그냥 L이고 DT는 여기서 이까지니까 하나의 정류 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I는 플러스 I에서 마이너스 I가 되니까 2I가 돼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이런 거고, 그래서 정류 초기에는 얘는 아무 문제 없다가 정류 말기에 불꽃이 일어나고, 얘는 정류 초기에 불꽃이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맨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보극 설치하고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의 전압을 사용해서 없애준다. 기억리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맨날 나온 겁니다.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할 거, 보극 설치. L을 작게 할 거, 정류 주기를 크게 할 거, 브러쉬 접촉 저항을 크게 할 거, 탄소질 브러쉬를 쓴다. 자,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자, 이 문제도 이게 키워드인데, 그죠? 나머지 다 맞잖아요. 그냥 보면. 각 변압기의 극성을 갖게 해야 된다. 변압기의 권수비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3상이라면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된다. 각 변압기의 1차, 2차의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된다. 다 맞는데, 단상이라는 것 때문에 3번이 틀렸다라는 거. 이렇게 바로 이게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를 놓쳐버렸으면 고민을 한참 또 해야 될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극성 일치해야 된다, 주파수 전압 다 일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내부 누설 리액턴스 비가 같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알아서 봐주시고요. 3상 변압기 델타 결선 방식의 특징이다. 옳지 않는 거. 역시 델타. 이 델타가 됨으로 해서 제3 고주파의 순환 전류가 흐른다. 지락 사고의 검출. 일선 지락이 되면 중성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얘는 중성선 접지를 안 하니까 지락 사고의 검출이 어렵다. 중성선을 접지시키면 제3 고주파에 의한 통신선 장애가 일어나는 거. 이건 중성선이 접지가 안 되는, 할 수가 없는 방법이라서 이건 Y 결선에서 나오는 거지 델타 결선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죠. 그죠? 그리고 단상 변압기 세대 중에서 한 대가 고장나면 웨이버의 결선으로 사용 가능하다. 자, 동기발전기의 자기 여자 현상 방지 대책.
그래서 자기 여자가 일어나는 것은 이게 경부화나 무부화 시에 슬로의 임피던스 중에서 C 성분이 돼가지고 정자작용을 일으켜서 사용하는, 그게 C 때문에 일어나는 게 자기 여자작용이다 라고 해가지고 맨날 이야기했던 거. 무부하로 운전하는 동기발전기를 장거리 전송슬로 등에 접촉한 경우에 슬로의 충전 용량, 진상 전류에 의해서 전기자 반작용에서 정자작용이 일어나서 전압이 커지는 현상. 그래서 이거 현상을 방지하는 것은 동기조상기를 설치하고 플로 리액터 설치하고 변압기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고 그리고 단락비를 흡기한다. 뭐 이런 조건들은 맨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 여러 대를 병렬 접속한다. 송전선의 단말에 디진 전류가 흐르도록 전력용 리액터를 설치한다. 그래서 C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L을 써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이 크고 단락비가 작은, 그죠? 이게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단락비가 큰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은 좀 덜 일어나면서 단락비가 큰 이런 발전기가 좋겠죠. 그죠? 수전단에서 동기조상기를 접속해서 충전 전류를 감소시키도록 한다. 변압기에서 자기 인덕턴스가 L1, L2가 각각 8, 32 코일이 결합하는 경우에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 개수는 1이에요. M은. 이건 회로 이론도 이거보다 쉽지 않게 나오는데, 그죠? 8 곱하기 32. 그러니까 이건 32는 8 곱하기 4. 그럼 8, 8이니까 8 나가고 4는 2가 되니까 16. 자, 어쨌든 지금 이제 5번까지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시간도 아주 전략했었고요.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상 6600V 60Hz인 동기발전기에서 회전 속도가 900rpm입니다. 60Hz 900. 2극일 때 3600. 4극일 때는 1800. 6극일 때는 1200. 8극일 때는 900. 뭐 이런 것들 맨날 봤으니까 뭐 NS는 P분의 120F라는 공식을 안 적어도 답은 뭐 8극이다 라는 거 바로 나옵니다. 그쵸? 자, 7번도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단락비가 큰 기계, 철기계다. 동기 임피던스는 작다.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 역수니까, 그죠? PU법으로 하는 퍼센트 임피던스 역수니까.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ZT분의 ZS 꼴이니까 이게 작아야만 단락비가 크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 작다. 전기자 반작용도 작다. 전압 변동률이 적다. 단락 전류는 이게 동기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단락 전류는 크다. 안정도 높다. 근데 이게 철기계다 보니까 무겁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효율도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골라라. 전압 변동률이 작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고 동기 임피던스가 작죠? 철손이 증가해 효율이 감소한다. 맞죠? 그죠? 가부하 내량이 크고 안정도가 높다. 이것도 맞다. 라고 해서 니은 빼고 다 맞네. 그죠? 자,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했는데, 농형 유도 전동기예요. 그래서 기동 보상기법, 리액터 기동법, 전전압 기동은 있는데, 이 차저항은 권선형이다. 이건 맨날 자기점 문제에서 나오고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도 맨날 나오는 방식이니까 역시 보자마자 답. 자, 9번입니다. 평상시 이거 이 문제가 아니네. 철심의 와전류 손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그래서 철심의 와전류 손실 해가지고요. PE는요. 두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사용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이런 게 와전류였고요. 그죠? 그리고 와전류가 뭔데? 라고 하면 철심에서 그죠?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가 있으면 이 맴돌이 전류가 발생하는 게 와전류다.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맴돌이 전류가 흐르는 거고, 이 전류가 커지면 이것 때문에 자속의 변화를 더 줄여주는, 자속이 많이 통과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다. 이걸 안다면 이 맴돌이 전류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이 철심의 저항을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철심을 성층하에 사용을 하면 맴돌이 전류가 발생을 덜 한다라는 건 했고, 그죠? 자속의 변화에 의한 변화에 의해서 철심 내부에 발생하는 거. 이게 자속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맴돌이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와전류죠, 그죠? 와전류다. 자속 밀도를 낮게 하여 손실을 저감한다 라고 하니까 이게 최대 자속 밀도의 저고에 비례하니까 자속 밀도를 작게 하면 와전류도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철심의 고유 저항을 높게 하면 이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작아지거든요. 전류가 작아지니까 와전류 손실은 감소한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라는 이런 형태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 이건 얘를 증가하면 얘가 감소해서 얘 일정하지 않나요? 라고 해서 3번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3번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그냥 와전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단자 전압이 일정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돼야만 3번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가 이제 형식으로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와전류 하나만 물어봤으니까 단자 전압 관점을 안 물어봤으니까 얘는 답이 4번이 되겠죠. 그죠? 자, 와전류 손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좀 알아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흘러갈 때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가 있으면 여기에 맴돌이 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가 있으면 맴돌이 전류가 흐르는 이런 형식이 된다. 그래서 와전류는 이게 C가 두께거든요. 두께의 제곱에 주파수의 제곱에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이 고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전류 손실을 줄이는 방법, 철심의 저항률을 크게 한다. 그 다음에 성층하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적층 길이를 C를 작게 한다. 그냥 두께를 작게 한다는 말이 성층하에 쓴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주파수를 작게 하고 자속 밀도를 낮게 해서 사용한다. 자, 10번. 다음 헤로드와 같은 단상 유도 전동기는요?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없다면 분산 기동형. 이게 있으면 콘덴스 기동형. 이게 콘덴스가 있으면서 이런 콘덴스가 하나 더 있으면 영구 콘덴스 기동형. 그래서 운전형이라는 게 영구 콘덴스 기동형이라는 이런 거고, 세이딩 코일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콘덴스 기동형. 유도 전동기 하면서 많이 했던 거고요. 동기 전동기를 기동하는 방식으로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제동 건선에 의한 기동 토크를 이용한다. 그래서 동기 전동기를 기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동 방법. 그래서 제동 건선에 의한 기동법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기동 전동기를 이용해서 동기 속도까지 돌려줘 가지고 기동을 하는 방법. 그리고 VF 해가지고 전압을 하고 주파수를 가변시키면서 작은 주파수부터 해서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격 주파수를 공급을 하면 얘는 못 들어간다고 했죠, 동기전동기로.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더라. 이건 세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유도전동기로 기동 시,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유도전동기는 슬립이 있어서 이게 동기전동기하고 같은 극수를 하면 속도를 못 맞춘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전동기를 동기 속도까지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리니까 유도전동기의 그 극수를 좀 작게 해야 속도가 좀 더 구속이 되니까 동기전동기 극수보다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이것만큼 작게 하더라. 이거 맨날 나오는 것들이죠. 이 동기전동기 문제는 근래에 이 문제 자체가 자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어떤 공장에 100kVA의 역률 1로 운전하는 삼상 동기전동기. 그래서 삼상 동기전동기에 이걸 S1이라고 한다면 S1은 100kVA의 역률 1 하니까 100 플러스 J0 kVA. 그죠? 역률 1이니까. 그리고 500kVA의 지상 역률 0.8로 운전하는 삼상 유도 전동기. 이걸 S2라고 하면 500에 0.8이니까 400.
플러스 J에 300kV 암페어죠. 지상용률 0.8이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 토탈은 500 플러스 J 300이 되고, 그러면 전체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전체 ST의 크기에 대해서 500. 그죠, 그죠? ST의 크기는 500의 제곱 플러스 300의 제곱. 그래서 500의 제곱 플러스 300의 제곱분의 500. 이것도 기출 문제에 근래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나왔던 형식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특수전동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BLDC, 버릇이가 없는 DC 모터에 옳은 것은 버릇이가 없는 모터다. 뭐 이런 형태, 그죠? 그래서 BL이라는 단어가 버릇이리스라는 단어만 알면 답은 2번이죠, 그죠? 그리고 제일 자주 언급됐던 거니까 뭐 크게 문제 없었을 것 같고. 자, 유도 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난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난조는 동기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파수가 딱 정해져야 되는데 주파수가 딱 정해진 주파수가 아니라 좀 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변동하는 거예요. 근데 유도기는 정해진 주파수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설립으로서 이렇게 동작하니까 난조하고 상관이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 유도 발전기는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그죠? 설립 S가 1에서 0이고, 설립이 0보다 작은 거, 설립이 1보다 큰 거 해가지고, 요렇게 됐던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전동기, 여기는 발전기. 그래서 설립이 0보다 작은 음수에서 동작한다. 그리고 발전기의 주파수는 회전 속도하고 무관하다. 그래서 사실 발전기에서의 주파수, 이 발전기로 사용할 때는 여기에서 60Hz를 내잖아요, 그죠? 60Hz를 내니까 이 속도가 여기의 속도가 이게 더 빨라서 이게 나오는 거고, 여기 나오는 주파수는 60Hz라는 그런 의도 같아요. 그래서 이게 3번이 틀렸지 않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네, 이게 지금 이제 3번이 여기에서 실제 회전 속도하고는요, 여기 회전 속도가 있을 때 설립 관계가 있으니까 동기 속도는 동기 속도고 회전 속도는 회전 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회전 속도니까 이게 회전한다고 해서 설립만 달라진 뿐이지 이 동기 속도는 똑같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 발전되는 주파수는 똑같은 주파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같죠, 그죠? 그다음에 회전자계하고 반대 방향으로 회전자가 회전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사상하는 여기 1800을 돌다가 그러면 1620을 돌다가 이게 순간 1500으로 떨어지면 이때가 지금 이제 사상한인데 얘하고 회전자계하고 회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사상하는 여기 이게 속도잖아요, 그죠? 속도가 정방향 속도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래서 이건 몰라도요, 이게 틀렸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자, DC-DC 컨버터 중에서 부스트 컨버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부스트는 승합용이죠.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보다 항상 낮다가 아니라 높다, 그죠? 틀렸습니다. 두TV가 커지면 커질수록 출력 전압은 이게 1-D분의 1의 V인, 이 V5니까 두TV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작아지고 그러면 출력은 크다. 그래서 이걸 아니까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는. 전압의 강압과 승합이 모두 가능한 게 아니라 승합만 가능하다.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바이어스가 걸리게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부스트는 뭐예요? 코일, 스위치, 다이오드거든요. 근데 다이오드가 이거냐 요거냐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버그하고 부스트는 여기가 이런 전압이 된다고, 버그하고 부스트는 이게 이런 전압이 되나요? 이런 전압이 되고, 벅부스트는요, 벅부스트는
이런 진압이 되니까, 벅부스트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다이오드가 이쪽이 돼야 되지만, 벅하고 부스트는요, 이런 진압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건 이쪽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때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다가 순간 스위치가 닫히면 얘는 이런 전류가 흐르고, 얘는 이 충전됐던 애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쪽으로는 뭐 전압이 가려고 하니까 이 전압이 크고 이 전압이 작아서 얘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게 된다가 아니라,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이런 전압이 돼서 순방향이 되다가, 그럼 충전이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스위치가 딱 닫혀버리면 이게 0V가 되니까 이건 이렇게만 되고, 그러면 얘는 높은 전압이 이렇게 방전되려고 하는데 다이오드가 역방향이 돼서 오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터 컨버터의 그림이 코일 스위치 다이오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그죠? 순방향일 때는 이렇게, 이게 스위치가 오프일 때는 이렇게 좀 돌다가 스위치가 온이 딱 돼버리면 이렇게는 전류가 흐르는데, 그래서 여기에 코일의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르죠. 이게 전압이 높고 전압이 낮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스위치가 오프가 되면 여기 큰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전류 연속이니까 큰 전류가 확 나가요. 나가니까 전압을 더 크게 충전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자, 사극에 유기기전력이 100V고 전기자 전류가 200A인 단중 중권 직류 발전기. 사극의 중권입니다. 중권을 했으면 병렬 회로수가 수가 4개죠. 그래서 지금 병렬 회로수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그래서 코일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기자 전류가 200A고요. 전압은 100V다. 이런 것을 이 발전기를 동일한 조건에서 단중 파건으로 한다. 사극이지만 파건으로 하면 병렬 회로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니까 이게 길이가 길어지죠, 그죠? 코일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보다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이 동일 조건이라는 말은 이 도선에 걸리는 전압과 이 도선에 걸리는 전압이 같으니까 얘는 도선이 2배가 되니까 얘는 200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전류하고 여기 전류가 같거든요. 그럼 여기는 200A가 되니까 하나가 50A가 4개가 흘렀던 거예요. 그럼 여기는 50이 2개 흐르니까 이 전기자 전류는 얼마요? 100A가 흐른다. 뭐 이런 게 이게 병렬 회로수를 이렇게 바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죠? 이거 기출 문제에 있었던 거고요. 정격에 6600, 6.6kW, 200V에, 이 문제의 답은 그래서 200V에 100A죠. 그죠? 정격 6.6kg, 200V의 타이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전기 저항이 0.25ohm이고 브러시 접촉에 의한 전압 강하가 2V일 때 무브아시 전압과 전격 전압의 전압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이건 그냥 타이자 직류 발전기니까 이게 다죠. 전격에 지금 현재 220V에 6600W 하니까 몇 암페어요? 30A인가요? 그래서 220에 6600이니까 30A. 그럼 여기 30A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내부 저항이 얼마요? 전기자 저항이 0.2다. 그러면 6V다. 근데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브러시 접촉 강화가 2V가 있다. 그러면 2V, 6V 소모되고 남는 게 220이니까 얘는 얼마요? 228V가 될 거고, 그러면 전압 차이는 8V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그냥
무난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상적인 단상 변압기에 1차 측에 60Hz 3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2차 측에서는 200V였다. 단상 변압기 이상적이고요. 1차 측에 60Hz 교류에 300V를 가했더니 여기는 200V. 근데 이 단상 변압기는, 이권선 변압기는 사실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그죠? 전압비가 거의 이렇게 되는 건 잘 안 쓰고, 전압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쓰는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됐다. 이때 1차 측에 120Hz 600V로 이렇게 변할 때 2차 측 전압과 이때 자속은 몇 배가 되는지를 바르게 연결한 거. 그래가지고 이게 주파수는 120Hz가 됐고요. 사용 전압은 600V가 되면 이건 건수비에 의해서 이게 3대2로 간격이 있으니까 얘도 3대2니까 얘는 400V가 될 거다 라는 것은 누구나 돼요. 그죠? 근데 이때 자속이니까 이게 동기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변압기든지 유기전력 E는 4.44 FN BS거든요. BS인데 처음에 이게 60Hz인 거예요. 60Hz고 그때 이게 300V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B0가 됐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면적 안 바뀌고 건수 안 바뀌니까, 그죠? 주파수 바꾸고 자속 밀도 바뀌고 기전력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600V로 바뀌었어요. 2배가 됐죠. 2배가 됐는데 주파수가 120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도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2배가 됐으면 얘도 2배가 됐으니까 얘는 변화가 없어야만 2배를 만족할 거다 라는 그런 형태니까 얘는 변화 없다. 자, 단상 다이오드 정류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건 다이오드 정류회로 나누면 문제풀이 할 때 많이 했는데, 그죠? 단상 반파, 이건 그냥 이걸 보고 할까요? 정류효율 같은 거 있는데, 어쨌든 구형파, 삼각파, 사인파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사인파만 보면 되고, 최대값이 VM, 실효값은 루트 2분의 VM,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 근데 반파 정류를 하면 전파 정류는 원래 값하고 똑같은데, 그죠? 반파 정류는 이건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이 감소해서 2분의 VM이고, 그 다음 평균값은 2분의 1이 감소해서 파이분의 VM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류효율, 반파 정류의 정류효율은 40.6%, 전파는 81.2%, 이렇게 맥동률은 121%, 48.6%, 뭐 이 정도는 암기하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단상 전파 회로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이고요. 단상 반파 회로는 파이분의 VM이니까 단상 전파 회로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단상 반파 회로의 2배다. 이거 맞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1번만 보고 옳은 것은 했으니까 바로 넘길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같이 한 구별만 해주면 단상 반파 정류회로의 정류효율은 40.6%. 단상 전파회로는 81.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이죠. 단상 전파회로의 직류 전류의 평균값은 전압의 평균값입니까? 전류의 평균값은 단상 반파회로의 평균값 같은 게 아니라 전압이 단상 전파가 2배 크고 반파는 반이니까 이것도 전류도 역시 전파가 2배 크고 반파는 반입니다. 단상 반파회로의 출력 전압의 실효값은 입력 교류 전압의 최대값에, 그러니까 단상 반파의 실효값은 전파는 루트 2분의 VM인데 반파는 2분의 VM입니다. 실효값은요. 그래서 이거 다 그 표 암기하자고 했죠. 그 표도 암기 안 하면서 합격을 꿈꾸는 건 제가 좀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 이론하면서 무조건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1번이죠.
전격 출력 20kW의 직류 내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내분권 복권 발전기고 이건 20kW가 전격입니다. 그때 전기자 저항이 0.3이고 직권 계좌 견선 저항은 0.2고 분권 계좌 견선 저항은 11ohm이고 전격 출력에서 단자 전압은 200이다. 200V 20kg니까 I는 100A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부하 전류는 100A다. 이때 이 복권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은 얼만데? 라고 하니까 100A가 흐르니까 여기는 20V다. 그럼 이게 220이니까 20이 소모된 게 200이니까 여기는 220이다. 그럼 이게 220이고 11이니까 여기는 20A다. 그러면 이건 100A고 20A니까 여기는 120A다. 그럼 0.3에 120이니까 여기는 36A다. 36V다. 그러면 36V 소모된 게 220이니까 맞나요? 이건 너무 크네. 손실이요. 여기는 220 더하기 36 하니까 256이 되나요? 그래서 2차 유기 기전력은 256V다 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풀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하면서도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는 말은 실제 시험장에서 풀 것도 그렇게 없었고 풀이가 모호한 것들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이건 진짜요. 중간중간에 거기 실수하라고 했던 말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말들에 대해서 실수를 안 하고 잘 넘겼으면 고득점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중간중간에 실수하라고 한 것들 같이 실수를 해버렸으면 이건 고득점이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아까 전기 이론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시험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난 시험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 다른 쪽으로 좀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그렇게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시험 발표 날 때까지는 자기가 어느 정도만 시험 봤으면 한번 지방직은 기다려 볼 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다들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